자, HMM이 이제 8,500원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넘어졌어요. HMM 그 일별 단문 문자 사인도 좀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HMM 같은 경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다시 단문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편입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쉽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군들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HMM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편입의 문자가 발송이 됐고 지금 이제 그 방송에서도 계속 가지고 나갔는데 주도주의 거래량의 기준 범위들 이렇게 이제 쭉 기준을 잡아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종목이고 그리고 변동성의 기준에 지금 7%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기준이 설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떤 기준의 매매의 기준이 돼요? 변동성 매매의 기준이 되죠. 예? 변동성 매매. 이미 우리는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변동성 매매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의 거래량 부분, 장중 거래량 부분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주도주로서의 거래량 기준은 5MA, 20MA의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오른쪽 화면에 주도주의 거래량 기준 이렇게 해서 설정 교육을 다 해드린 상태입니다. 주도주 기준에서의 그 OMA, 20MA, 그러니까 대형주의 기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형주 기준의 변동성 매매가 아닌 추세 매매를 할 때에는 OMA, 20MA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 나오면 거래대금이 1,000억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 이러한 흐름들 삼성전기 실적 발표 부분 조금 이따 다시 또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단기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을 놓고 보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1,000억 원을 기준을 잡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의 70% 수준 이상을 잡는다 이렇게 해놨는데 HMM 같은 경우가 사실상 거래대금이 시가총액도 이제 뭐 지금 오늘 기준에서 더 올라왔겠죠. 금요일 종가 기준에 2조 6천억이었는데 6% 7% 더 올라왔으니까 한 2조 8천억 되겠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HMM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이제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월등히 넘겨놓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래대금 기준이 1,000억 이상 실려주게 된다면 변동성 매매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라는 거는 시초가 대비해서 뭐 최소 7% 10%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HMM이 지금 그러한 그 변동성 매매와 기준이 잡힐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기준에 벌써 이미 거래량 부분이 상당폭 800만 주까지 우리가 기준 거래량 잡아드릴 때 얼마를 잡아드렸어요? 1,500만 주 정도를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도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200만 주 이렇게만 터져도 결론적으로는 1,000억이 넘겨지는 흐름이 되는 거죠. 금요일 날 기준에 1,233만 주 기준이기 때문에 5.6%의 강세 부분, 그러한 추세 부분이 이어지려면 80%, 1,000만 주 정도, HMM 같은 경우 1,000만 주 정도만 실려도 뭐 시초가 대비해서의 흐름이 5% 이상은 나올 수 있고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1,200만 주 이상 또 혹은 1,500만 주까지 기준을 설정을 한다면 충분히 시초가 대비 10%의 등락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기준점을 좀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1,200만 주를 잡아드렸고 또 추세 매매 이 기준에 있어서 여기서 이 추세 매매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보시면 이제 현대글로비스의 추세 매매가 좀 생각이 나시겠죠.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추세 매매 기준은 어느 흐름으로 어떻게 설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전혀 시각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기간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죠? 기간에 따라서도. 각도 부분을 이제 확장형이냐 평행형이냐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일단 20일 기준에서도 기준거래량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1,500만 주. 지금 기준은요. 1,500만 주가 나올 수 있겠죠? 예,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22일이면은 지난주 수요일
23일이 목요일인가요? 23일이 금요일이네. 22일이면 목요일 기준 되겠네. 목요일. 그렇게 해서 이제 추세 범위의 흐름을 계속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23일 금요일 기준에서도 1,500만 주의 거래량을 들여다본다. 변동성 매매에서는. 추세 매매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5MA, 20MA 거래량 수반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과 이제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보시면 주봉도 똑같아요. 일봉이랑 추세 매매 추세 부분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여기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끊어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저 부분의 흐름이 현대글로비스를 들여다봤을 때의 흐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추세 범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새로운 추세를 놓고 보고 10월 13일, 10월 14일 이후에 급격하게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성이 나와버리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서의 흐름. 이 그 추세 강화 범위를 따로 이제 별도로 놓고 보자 해놨는데 글로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글로비스를 땡겨서 놓고 보면은 저 거래량 부분이 와 대박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이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씩 당겨 볼게요. 하나씩 하루씩.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들여다본 날은 실질적으로 이날의 기준에서 윗꼬리가 날리고 내려와 버렸죠. 갭상승 이후에 갭상승이 2.6이에요.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날의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현대차와 자동차 장비, 운수 장비 쪽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현대글로비스도 들여다보고 있었고 근데 이 흐름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이날 기준 잡고 그 다음날 들여다보자라고 설정을 해서 올려드렸죠. 10월 13일 기준에 70만 주, 60만 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게 이게 70만 주대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20만 주, 30만 주 터지는 종목을 60만 주 터져라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60만 주. 그래야만 따라붙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6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날 70만 주가 터져요. 그렇게 되면서 11%가 움직입니다. 시가총액은 HMM보다 월등히 크죠. 결론적으로 여기서의 끝이 아니라 이 추세 범위를 더 당겨서 보면 이렇게 맨 처음에 그려드렸던 게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지극히 주관적입니다라고 해서 그려드렸던 게 이렇게 멀리 보실 수 있는 범위. 근데 이 기준점의 흐름이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땡겨진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아까 그 그림이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차트는 착시 현상이 많이 나와요. 다시 보시면 요 그림인데 요 전날 캡처한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각도가 좀 더 가파른 추세 그것도 월등히 뛰어넘는 이 그림이 맞아라고 할 정도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기존 추세선의 3에서 5거래일 이상을 위에서 움직이고 기존 추세선의 그 위쪽의 흐름에서 5에서 10% 변동 범위가 나와주고 그렇게 되면은 현대글로비스의 이런 흐름처럼 HMM의 주봉 차트, 일봉 차트의 흐름도 상당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방송에 갖고 나가면서 소형주들 상한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2조 6천억짜리 종가 기준으로 그런 종목에 7% 수익 났습니다. 그렇게 갖고 가는 것도 웃기지도 않은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그 방송 저희 쪽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은 금요일 날 야간 교육에 HMM 월요일 날 들여다 보시라고 두 종목 딱 올려드렸어요. 휴제라고 HMM. 지금 결론적으로 HMM의 폭등이 나오고 있죠. 그거 이제 캡처 좀 해주시고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그리고 금요일날 HMM 방송 가지고 나갔죠. 그거 방송국에서 원본 안 나왔다고 그거 못 자릅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서로. 팍스경제TV 가면은 녹화 방송 볼 수가 있는데 왜 방송국에서 와야만 잘라. 일단 잘라놓고 그러고 나서 해상도가 안 나오면은 한 번 더 잘라야죠 뭐.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기준으로 단문 문자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향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력주든 이제 스윙 쪽이든 같은 맥락에서 좀 들여다보시고 해야 되는데 문자 기준의 이러한 범위, 그러니까 장중에 이런 교육을 좀 해드리려다 보면은 우리 주력주들도 계속 들여다봐야 되니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쉽지 않더라도 이제 뭐 들여다보는 시점에서 봐야 되니까 9월 14일 이후에 9월 14일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마님께서 그 이전부터 계속 추세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셨고 9월 14일 이후에 9월 14일 15일 두 차례 이제 매수세인 7,450원, 7,100원 이렇게 드렸고 10월 21일 날 재차 같은 자락에서 그러니까 대단히 강한 종목인 거죠, 사실은. 8월 중순 이후에 고점 찍고 시장이 100포인트 밀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 종목은 그렇게 밀려 내려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7,450원, 7,650원, 또 7,650원, 오늘 또 8,300원까지 계속 매수세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추세 상단 부분을 넘기는 흐름에서 거래량이 일단 수반되어 줬다라는 거죠. 그 거래량이 수반되어 주면서 흐름이고 누적 수급 부분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을 보니까 앞에 거래량 대비 좀 밋밋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거래대금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래대금 보시면 앞에 대비해서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진 날 2,500만 주 뭐 이렇게 터진 날 대비해서는 다소 약하긴 하지만 마감 때까지로 따진다면은 저 1,500억의 거래대금도 오늘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일봉상의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놓고 잡을 때 이렇게 잡아서 설정을 해드리면 이렇게 잡아서 그리고 또 여기를 잡아서 그러면 이제 보수적일 때에는 짧게 잡는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뭐 9,000원 정도 수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좀 공격적이신 분들 기준에서는 뭐 여기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10,000원, 1,500원까지도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10,000원, 1,500원까지도. 그래서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량이 수반되고 거래대금 수반되고 갭까지 나와주고 그런 흐름의 현재 진행형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으니까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이니까 추세 매매든 변동성 매매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일봉 기준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우리는 이제 2차 목표 주가 되죠. 9,000원. 그리고 3차 10,000원, 1,500원 뭐 이런 식의 기준점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단은 뭐 1차적으로 9,000원 기준은 너무 이제 가까워졌죠. 그렇게 되고 2차 목표 주가를 9,000원을 잡아놨는데 그 기준도 이제 상향을 해서 3차 목표 주가 기준에서 10,000원까지의 변동성 부분 굉장히 넓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넓다, 너무 넓다. 그러면 9,500원으로 잡아놓을게요. 9,500원으로 잡아놓고 그때 계속 변동성에 대한 전략 부분을 새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놓고 보는 거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놓고 볼 수 있는 거는 일봉상으로도 이제 추세 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 일봉의 이제 갭에 대한 기준을 저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사실은 일봉의 추세 라인을 두 번 꺾어서 현대글로비스로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잡을까요? 어차피 주봉갭이 나와 있으니까 주봉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하고 이쪽도 예를 들면은 그 현대글로비스를 8월 달부터로 당겨서 놓고 봤던 것처럼 이 추세 라인을 두 개로 그릴 수가 있어요. 지극히 이제 주관적인 기준에서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평행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도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는데 기준이 되고 요것도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저점에서부터 이제 요 저점을 기준을 잡고 요 고점 라인의 범위를 평행으로 잡을 때 조금 더 위로 상향시켜 놓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주관적인 범위의 기준이니까 뭐 이렇게 설정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해도 나는 요 기준을 놓고 볼 거야. 하락 추세를 다시 돌려지는 그런 위치의 흐름에서 놓고 볼 거야 라든가 혹은 요 위치도 살짝 들어 올려서의 범위로
가져가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현대글로비스처럼 멀리서 당겨놓고 보는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은 뭐 이런 맥락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예를 든다면 이렇게 평행으로. 그럼 여기가 이제 어찌됐건 간에 딱 부딪히는 자락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딪히는 자락의 기준점에서 일단 어찌됐건 그 추세 상단 부분을 뛰어넘고 움직임이 나오려면 거래량, 거래대금, 또 변동성, 또 지속 구간,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갭을 그 기준, 추세선을 기준 잡을 때, 추세선 기준 잡을 때 요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교육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들여다 볼게요. 주봉 기준에서도 이제 추세 라인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갭에 대한 그 설정 범위를 주봉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봉과 주봉의 이제 목표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이 앞전 고점을 넘긴 주요 라인이다라고 기준을 잡을 때 5,500원, 5,357원이지만 5,500원, 5,500원으로 할까요? 그렇게 해서 명목 가격 나올 수 있게끔요. 그럼 2,500원 해주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주봉상에 1,500원까지 열어놓고 대처의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이 거래대금의 기준을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나 모멘텀 차트 이평선의 추이 범위에 크로스가 나오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도 다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선 위에서 거래량이 다시 실려지면서 주봉입니다. 오늘 첫 번째 거래일이고요. 또 월말로 다가갈수록 이제 변동성이나 거래는 조금 더 실려줄 수 있고요. 그래서 주봉 기준에 역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가 기준점만 설정할 수 있다면, 거기에 거래량 수분만 완벽하게 캐치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개별 매매 기준 잡힌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공부하기가 지금 뭐 공부를 지금 사실 이걸 해서 뭐 하버드 대학 갈 것도 아니고 조금 다소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그 기준점에서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시다면 제가 기준을 잡아서 대처해드리겠습니다라고. 5분 봉의 기준에 거래가 이제 수반되다가 이제 그 끊겨져 버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을 HMM 같은 경우에 일단은 어찌됐건 그 분봉 기준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HMM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7,450원, 뭐 7,100원 이렇게 기준 잡혀 있는데 그 범위를 이제 넘겨놓은 상태에서 매직 계산기의 기준으로 오늘 기준에 2분의 1과 뭐 3분의 1 그리고 고점 돌파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변동성이, 거래대금은 이제 점진적으로 실려 있고 어느 날 한 시점에는 이제 오버슈팅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 오버슈팅이 나오기 전까지,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져서 오버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차분차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준에 시초가가 여기에요. 그죠? 시초가가 여기. 그리고 고가가 여기. 그럼 고가를 넘기는 흐름에서도 따라붙을 수 있다. 얼마? 8,670원, 7% 수준이니까. 그리고 거래량은 일단은 수반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초가 대비보다는 아직 변동성이 제한적이니까 어떻게? 저점 대비해서의 흐름으로 놓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저가 부분이 8,380원 오늘 기준에요. HMM 오늘 저가가 8,080원. 그죠? 8,080원. 예. 8,080원이고 그리고 고가가 8,670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절반의 기준과 3분의 1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라는 거죠. 그 절반의 기준을 놓고 볼 때 8,380원이 되고요. 거기까지는 가급적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 밀리는 게 낫고요. 그죠? 그리고 8,470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돌리는 모습이 형성돼야 되는데, 거래대금은 분봉에서 뭐 크게 의미가 없죠. 5분봉 기준에서는 일단은 추세 매매 기준에서는 50만 주, 추세 매매 기준에서는 뭐 추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리고 조금 더 위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75만 주,
신뢰도를 조금 더 높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점 설정하면은 변동이 좀 나오더라도 여기서 내가 따라 붙어야 되느냐 아니면 안 따라 붙어야 되느냐, 나는 추세적인 매매로 갈 거야, 그렇다면 따라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변동성 매매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 범위에서 따라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 붙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도의 기준점만 좀 잘 잡아내시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이제 HMM 같은 경우에 문자가 최근에 이제 좀 나갔고, 문자가 하루에 뭐 많이 나가면 대수통 나가는데 매일매일 꼬박꼬박 HMM의 매매 사인 나갔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면서 추세 범위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현대글로비스나 이런 쪽에 같이 연동되는 흐름이라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현대차 부분 2시에 이제 IR이 있는데 이미 하방은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없어서 우리는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비중 유지하면서 신규 편입을 이제 어떻게 잡아드릴 거냐, 그 흐름을 기준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어찌됐건 자동차 업종에서 일단은 현대차 모비스 쪽에 바닥 인식과 함께 가격 반발력 시도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요. IT 쪽이 우리가 보는 4개의 주력주들, 삼성전기의 실적 관련된 내용과 함께 다시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할게요. IT 쪽의 하방 경성 우리는 뭐 긍정적으로 놓고 볼 수 있고, 코스닥이 원체 급락이어서 이제 제넥시나 이런 쪽에 버거움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HMM 녹화 올려드리고 나서 뒷부분 전략 올려드리면 그 부분에서 차분하게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